네, 2022년 5월 31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막 지내신 분과 그의 부인이 고소인이 됐습니다. 국민을 고소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통령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국민과 싸우겠다는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양산경찰서에 고소인으로 해서 그의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욕설과 고성을 섞어 집회를 하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모욕 혐의로 5월 31일 고소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 전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보도자료를 뿌렸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5월 10일 날 퇴임한 이후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새로 지은 사저에 입주했습니다. 이 평산마을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고향도 아니고 그 전에 갖고 있던 사저도 아니고 대통령 퇴임 후 옮겨가기 위해서 11억 원을 누군가한테 빌려서 마련한 곳입니다. 건축비는 그 돈에서 마련했고 나중에 그 돈은 옛날 사저를 역시 양산에 있던 옛날 사저를 홍성열 회장한테 17억 원을 더 받고 처음 구입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처음 구입가 대비 정확하게 3배를 팔았죠. 그러니까 2배, 꼬박 2배를 곱하기 2를 번 거죠. 본전 빼고 그렇게 해서 갚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김정숙 부부는 보수 성향 단체 소속 3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불상자 1명 등 4명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의 혐의는 뭐냐? 욕설과 허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살인 및 방화 등으로 협박한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을 했기 때문에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변호사니까 잘 알겠죠. 그리고 이 양산경찰서는 고소장이 제출된 만큼 고소인 측의 진술을 들었다. 고소인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인데 고소인이라고 하지 않고 고소인 측 진술을 들었다고 하니까 문 대통령 부부가 직접 가서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평산마을에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곳으로 간 이후 현재 한 20일이 지났죠. 경찰에 시위를 하겠다,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된 건은 205건입니다. 20일 사이 205건이니까 매일 10건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때문에 경남도청에는 과격 집회를 제한하거나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700건 정도 접수됐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그겁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겠다. 이해가 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전직 대통령이 오는 거가 그렇게 뭐 땅값 올라간다는 뜻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유명해진다는 데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싫을 수도 있죠. 제가 원자력 관련 취재하면서 원자력 시설 들어서면 온 동네가 난리인데 전직 대통령 오면은 원래 고향도 아니고 얼마나 난리겠습니까? 그 폐쇄적인 마을에서. 자기네가 배출한 대통령 자랑스럽다 하면 모를까. 이렇게 시위대가 와서 200번 이상 신고를 하고 시위를 했다면 굉장히 시끄럽다면 주민들이 고소를 할 수 있죠. 주민들은 하지 않고 평산마을로 이주한 지 20일밖에 안 되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이 시위가 거세지면요. 마을 주민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오신 거를 반기는지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이 시위의 원인 제공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다고 보고 문 대통령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치는 생물이라서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부터 그 지역 마을 사람이고 그쪽이 시골은 집성촌이 많은데 그런 곳이라면은 과거 합천에 전두환 대통령이 갔을 때는 그쪽 주민들이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문재인 나가라는 거를 주민들이 할 수도 있죠.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거꾸로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고소를 했습니다. 불안해서 그랬나요? 주민들이 나가라고 할까봐. 왜냐하면 본인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못 산다는 걸 수도 있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절을 짓지 않고 그곳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원인 제공은 시위대가 한 건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지 헷갈리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갖고 난립니다.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5년 전이죠.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유죄로 몰리기 전이죠.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집 앞에 몰려가서 시위대들이 이명박을 쥐박이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약간 쥐상이죠. 쥐박이라 그러고 GXX, XX는 뭐의 뜻인 줄 알겠죠. 그런 시위를 벌일 때 민주당 정권은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죠.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사람도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비판하는 시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서 시위가 벌어질 때는 쥐를 잡자 특공대, 이명박 심판 번국민 행동본부 등이 몰려가서 시위할 때는 박영선,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부 장관 지내죠. 17년 12월 말 이 시위 현장에 참가해서 BBK 진실을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지 함께 찾아내자 하면서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같이 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민병도 의원이 역시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위 현장 집 앞에 가서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지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도 고소하지 않았고 뭐 불만은 많았겠죠. 이명박 대통령도 고소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민주당은 난리예요. 문 대통령 스스로가 페이스북에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을 흔들고 있다라고 주장했었고, 딸은 제가 엊그저께 보도한 대로 그렇게 페이스북에 썼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문 전 대통령이 쉬고 계신 양산사저의 수많은 우익단체들이 못살게 굴고 확성기 방상을 해내고 있다. 제가 당선돼서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청장 쫓아가서 한번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하겠다. 서울시장이 왜 이런 거 합니까? 국무회의 참석은 하지만 발언권이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사저에 몰려가서 시위할 때는 이들은 뭐를 했고 그때는 왜 민주당 사람들은 같이 가서 시위를 했습니까? 뭐가 좀 안 맞죠. 또 하나 더 심한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시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는 거를 자기 자서전에 쓴 걸 가지고 재판이 붙었을 때 어떤 시민들은 이렇게 감옥처럼 만든 거에다가 전두환 인형을 넣고 끌고 다니는 시위를 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시위를 했죠. 그거 막아줬나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한 시위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위를 마음대로 하는 거는 5.18 광주를 전두환 씨가 했다라는 것 판단 때문인데 그거는 완전한 허구죠. 5.18 시위는 시위가 먼저 일어난 거고 총격전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 역사에서 역사를 왜곡시킨 주범은 김영삼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광주에서 그 사람은 두 가지를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이 유죄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 법 때문에 전두환 씨가 했던 12.12는 쿠데타가 됐습니다. 그 특별법이 없을 때까지는 쿠데타로 규정이 법적으로 판단이 안 나왔어요. 특별법을 만들어내니까 쿠데타가 됐습니다. 12.12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우발적으로 물론 의지를 갖고 잡으려고 간 건 맞지만 정성화 계엄사령관을 그걸로 인해서 정권 잡을 생각까지는 없으면 찾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고 5.18은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인데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뒤졌음에도 아직도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조직적으로 군이 먼저 쏘지는 않은 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헬기 사격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게 명예훼손으로 또 걸었는데 거기 재판 참여할 때 전두환 씨를 수없이 욕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소나 이런 게 있었던가요? 반대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관리들이 안 만나주고 해서 혼밥 먹을 때도 허허 웃었고, 북한하고 회담이 다 깨져갖고 하노이 노딜이고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하고 또 뭐라 그랬죠? 그럴 때도 허허 웃는 무골로인을 참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양산마을에 가서는, 평산마을 가서는 어떻게 20일 만에 이렇게 고소를 합니까? 가만히 보면은 원래 뭐 문 대통령은 대인이니까 넘어가는데 사모님하고 따님이 못 견디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특히 따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상당히 불만을 표현한 글을 봤었으니까. 결국은 시위도 어떤 정치의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자고 하는 좌익들이 벌이는 시위조차도 정치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적법한 건 용인해 줍니다. 그것도 하나의 소통 방법인데 그거 못 듣겠다라고 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쥐박이, 뭐 전두환, 앞전자에다가 밑에 칼두자 쓰면 뭐 자르다 할 때 전, 머리두자, 전두, 한나라자 쓰면 뭐 이렇게 칼잡이란 얘기인데, 그런까지 써서 묘욕할 때도 전두환 씨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또 그게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역사적 책임이고, 그런 반팔을 무릅쓰고 한국사를 바꿔나가는 건데 못 참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은 이 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두려움은, 어떤 위협은 경호원들이 막아주잖아요. 아주 경찰도 있고. 자기들이 할 때는 마구 해놓고, 뭐 직접 시위까지 참여해놓고, 자기들이 그걸 당할 때는 못 참겠다고 나오는 이 전직 대통령 보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고소인이 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과 싸우겠다는 모습 아닌가요?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